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할 사례들은 최면 상담 후 경험한 변화에 대해 내담자님들이 직접 써주신 내용을 요약하여 제 AI 목소리로 읽은 것입니다. 최면 상담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내용의 전문은 네이버 블로그 공지 상담 후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안에 깊게 뿌리박힌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특히 회사에서의 업무 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곤 했죠. 상담을 통해 이 감정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겪으며 마치 오랜 시간 감정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첫 상담 이후에도 며칠간 몸살처럼 열이 나고 피곤했지만 그 이후로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불안과 공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나 일상생활에서도 보다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책감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늘 벗어나고 싶어 하던 감정들 중 하나가 죄책감이었어요. 특히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죄책감을 마주하고 직면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선생님께서 괜찮아, 이것도 결국 극복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셨고, 이를 통해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력의 근원을 해결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 무기력의 근원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유 없이 무기력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한 억압된 감정이 제 무기력의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을 풀어내고 나니 무기력함 대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의 평온함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워졌고 삶의 작은 일들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치유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가 현재의 저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절의 저를 마주하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그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그때의 저를 위로하면서 지금의 저도 조금씩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지금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에서 쌓여온 갈등과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남편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제 내면의 상처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예전처럼 크게 다투기보다는 더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는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담 중에 EFT 감정 자유 기법을 배우고 감정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감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몰랐던 감정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게 되었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EFT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점차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약물 중독에서 탈출했습니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점차 줄어들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EFT를 통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경험은 제게 정말 큰 변화였고 제 인생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평온과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버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묶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방시키는 과정은 제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법을 배웠고
과거에 매여있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그만큼 제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회의 자리에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최면 상담을 통해 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찾았고 그 불안을 마주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어렸을 적 경험들이 현재의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불안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점차적으로 작은 모임부터 제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사회적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식습관 개선과 건강 회복을 이뤘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음식에 의존하곤 했죠. 상담을 통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스트레스로 전환되어 식습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나니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상담 중에 감정과 식습관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도 가벼워졌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1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완벽주의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집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생긴 완벽주의적 성향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의 완벽주의가 사실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며 조금씩 일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으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다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번째, 감정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어요. 상담을 통해 저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저 스스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작은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이 크게 회복되었고 자신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하곤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과 비관적인 시선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상담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깨닫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사와 함께했던 긍정적 확언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14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제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는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5번째,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대화 중에 갈등이 생기면 쉽게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대화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죠. 상담을 통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에서는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해졌고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해 얻는 만족감도 커졌습니다. 이제는 소통이 두려운 것이 아닌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했으며 각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길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